노킹디메이션입니다. 요즘 날씨가 따뜻하고 백패킹하기에 좋은 날씨죠. 백패킹에 입문에 정말 중요한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백패킹을 입문하고자 하는 시기를 잘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입문하려고 하시는 분께 영하 20도의 온도는 어떻게 느껴지세요? 라고 제가 여쭤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과연 답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영하 20도. 참 쉽지 않은 온도죠. 물론 대한민국 남성들은 대부분 군대를 갔다 와서 혹한기 훈련이란 걸 해봤기 때문에 그 추위가 어느 정도 추위인지는 대략적으로 감이 오시리라 생각하지만 이 백패킹에 있어서 영하 20도는 침낭을 입었을 때 또는 경량 패딩을 입었을 때 느껴지는 온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해 드리는 그 기간이 있는데, 자, 지금 제가 여기 띄워드리는 그 표를 보시면은 제가 2022년도에 백패킹 카페에서 백패커들이 자주 다녔던 박지와 연평균 기온을 분석을 해서 1일 최저 기온을 평균 값으로 제가 분석한 결과 값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최저 기온이 많이 낮은 12월에서 2월보다는 영상의 기온으로 1일 최저 기온이 접어드는 4월에서 10월이 백패킹을 하기에는 굉장히 수월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영상 1일 최저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는 시점에서 백패킹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입문하기에 이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침낭을 구매하는 데도 있어서 극동계를 하려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50만원짜리 침낭을 사야 되고, 또 무게도 한 1.2kg가 또 나가게 됩니다. 또 이런 무게가 많이 나가는 침낭을 담기 위해서는 가방도 커져야 되고, 솔리드 이너 또는 예를 들어서 고어텍스 같은 그런 멤브레인 같은 랩 lap톱 같은 그런 텐트를 들고 가야 되는데, 이거 입문하는 데 있어서 준비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됩니다. 영상으로 기온이 1일 최저 기온이 올라가는 시기에서 백패킹을 입문한다 라고 하면은, 자, 매트 같은 건 발포 매트로도 할 수 있죠. 발포 매트는 2만원이잖아요. 2만원, 3만원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텐트도 그냥 솔리드 이너가 아니라 그냥 메쉬로도 메쉬 텐트도 쓸 수 있고, 침낭도 오리털 함량 한 400g에서 컴포트 용도입니다. 그 정도 하면 들고 가면은 필수 장비만 해도 7kg대의 그 백패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입문자들에게 있어서 추위에 대한 부담감도 덜 수 있고, 무게에 대한 부담감도 덜고,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부담감을 덜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입문이 쉬울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제가 드리는 솔루션은, 백패킹을 장비를 먼저 구매하기보다는 렌탈 서비스를 이용해서 백패킹이란 취미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장비 투자를 하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취미를 할 때도 한 방에 갈 것인지 가성비 입문을 해서 할 것인지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백패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표를 보시는 것 같잖아요. 이미지를 보시는 것 같이 네이버 검색만 해도 백패킹에 필요한 4대 장비에 대한 렌탈 장비를 이렇게 대여를 해주는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5만원 정도 되는데 5만원을 들여서 먼저 입문을 해보고, 그리고 4대 장비에 대한 이해를 해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본격적인 장비를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장비를 구하시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수월하실 겁니다. 물론 교육비도 리스크도 줄일 수가 있죠. 렌탈 서비스를 이용해 보고 입문을 해도 늦지 않는다. 자, 마지막 솔루션, 세 번째 솔루션은 반드시 4대 장비는 구매를 하고, 또 제 경험상 직장 동료를 10명을 입문시켰던 옵션 장비 15가지를 구매하라고 저는 이렇게 솔루션을 드리고 싶습니다. 옵션 장비들을 제가 이렇게 꺼내 넣었는데요. 한번 이걸 보시면서 자세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표를 보시면 옵션 장비 15개가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옵션 장비는 등산화 트레킹화입니다. 이 등산화 트레킹화를 사라는 이유는 백패킹을 가면은 등산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운동화로는 이게 불가능하고 등산화를 하나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경량 패딩입니다. 자, 4월에서 10월 사이에 일일 최저 기온이 0도고 주간 기온이 약 15도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높은 일교차 때문에 올라갔던 차림으로 저녁 늦게까지 있다고 하면은 춥습니다. 야외 활동에 하는 게 제한이 되겠죠. 뭐 밤하늘의 별도 보고 별을 보는 데에서 술도 한잔 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 일교차가 큰 심한 날에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경량패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텐트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텐트팩. 자,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게 지금 보면은 이게 일반적인 그 텐트를 구매를 하면은 포함되어 있는 V자형 텐트팩이고요. 이 텐트팩은 노지에서 야지에서 사용하는 텐트팩입니다. 땅속에 박는 텐트팩입니다. 있으시다면 뭐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는 데크에서 사용하는 텐트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측에 보이시는 게 오징어팩, 좌측에 보이는 것은 나사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두 팩은 데크에서 사용하는 팩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이 나사팩입니다. 이 나사팩은 지금 보신 바와 같이 데크의 나무와 나무 그 사이라고 하면은 이 사이에다가 이 나사팩을 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텐트를 박는 건데, 근데 이 데크 간격이 넓어지게 되면은 이 나사팩으로도 고정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직접 나무 위에다가 뚫어서 이렇게 텐트팩을 박아가지고 할 수는 있지만 합성 수주로 있는 합성 데크일 경우에는 굉장히 박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게 오징어팩이라고 하거든요. 자, 오징어팩. 보시는 것처럼 이 스프링의 장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고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징어팩도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텐트팩에서는 그라운드팩, 오징어팩, 그리고 나사팩 이렇게 세 가지를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헤드랜턴입니다. 자, 이 헤드랜턴이 필요한 거는 산에 가게 되면은 제 시간에 해가 지고 난 이후에 야등을 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드랜턴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야간에 갑자기 뭐 화장실을 가게 되거나 할 때 빛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헤드랜턴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헤드랜턴이 여기 보면 크레모아 같은 경우에는 이 뒷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랜턴 고리처럼 이렇게 걸 수가 있기 때문에 랜턴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헤드랜턴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 취사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취사 장비가 있는데, 아니 백패킹에 왜 취사 장비냐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산에서는 원칙적으로 화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해안가나 기타 여러분들이 뭐 백패킹에서 산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뭐 바다 해수욕장에도 갈 수 있고, 또 제주도를 이렇게 올레길을 걷다 보면은 유명한 해수욕장에서도 그런 야영장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런 야영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취사 장비도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장비는 버너입니다. 우리가 캠핑용 그냥 버너 같은 경우에는 길다란 원통형 가스로 탁 연결해 가지고 불을 피우잖아요. 그런데 백패킹용은 좀 다릅니다. 미니멀하고 굉장히 작은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이소가스를 결합을 해서 불이 잘 나오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백패킹 이소가스를 구매하시면 되고, 다음은 버너가 있으면은 거기에다 조리해야 할 기구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작은 미니멀한 프라이팬을 하시면은 여기 위에다가 라면을 딱 넣어서 먹기도 아주 편한데, 그것도 여기 코팅된 후라이팬, 경량 후라이팬이 있으면 좋습니다. 이 제품은 제로그램 겁니다. 라면팬이고. 다음 취사 도구는 나무 수저 젓가락입니다. 자, 흔히 티타늄이라든가 아니면 스테인리스 재질로 되어 있는 수저 젓가락을 구매하시는 분인데, 제가 나무 수저 젓가락을 추천드린 이유는 첫 번째로는 무게가 굉장히 가볍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코팅된 후라이팬에 라면을 먹을 때 코팅면에 대한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나무 수저 젓가락을 사용해 드리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굉장히 저렴한데요. 다이소에 가면은 한 1,500원, 2,000원이면 살 수가 있습니다.
다이소 목공예품 쪽 코너를 가시면은 쉽게 나무 수저 젓가락을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티타늄 컵입니다. 티타늄 컵. 자, 이렇게 제가 이게 거의 제 백패킹을 같이 4년 한 티타늄 컵이라 굉장히 뭐 이렇게 불빵이 많은데요. 자, 이 티타늄 컵이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컵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여기 물을 이렇게 버너에다가 올려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열을 해서 여기에 바로 커피를 타 먹을 수도 있고, 티타늄이라고 해서 일반 스테인리스보다는 굉장히 가볍고, 그리고 내구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단단하기도 하고, 이런 티타늄 컵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추천드리는 옵션 장비는 이 경량 베개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니모 필로 엘리트긴 한데 경량 베개가 있어야 또 잘 때는 굉장히 편안하겠죠. 뭐 캠핑 고래라던가 기타 거기서 뭐 경량 베개를 살 수도 있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장비는 만약 니모 엘리트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데카트론의 에어베개, 그거 굉장히 좋습니다. 에어베개 사셔서 꿀잠 자시기를. 초보자분들은 편의성이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장비는, 옵션 장비는 집색입니다. 집색. 이런 건 파우치죠, 파우치. 자, 여기 이 파우치는 제가 만든 파우치인데, 방수 지퍼에서 이렇게 이런 파우치인데, 이 파우치뿐만 아니라 흔히 뭐 딥팩, 집색, 파우치 등등 다 해당이 되죠. 이게 있어야 여기 있는 장비들이 다 들어갑니다. 제가 한번 패킹 한번 해보겠습니다. 넣고, 자, 이런 파우치가 있으면 이렇게 한 번에 패킹이 가능하죠. 내가 필요한 물건들을 바로 빼낼 수 있으니까 이런 가벼운 파우치, 작은 파우치, 큰 파우치 같은 경우에는 뭐 텐트도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우선적으로는 이런 작은 파우치 하나를 또는 딥팩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은 에어펌프입니다. 매트에 들어가는 그 바람을 넣는 에어펌프인데, 입으로 불면 곰팡이하고 수분에 의해서 그 매트 내부에 코팅되어 있는 우레탄 코팅이 가수분해되면서 코팅의 수명이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어로 이렇게 바람을 넣는 걸 습관화 하셔야 되고, 그래서 에어매트를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기능으로는 이렇게 꾹 누르면은 랜턴 겸용으로 쓸 수 있거든요. 랜턴으로. 그래서 텐트 위에 딱 걸어주면은 저 헤드 랜턴하고 2개의 라이트가 있으면은 저녁에 환하게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랜턴과 에어펌프 기능을 둘 다 할 수 있으니까 에어펌프 하나를 장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물통입니다. 물통. 이 물통인데 이 제품은 날진 물통입니다. 일반 물병보다 이런 백패킹 아웃도어용 물병을 사라고 권장드리는 이유는 내열 온도가 높습니다. 내열 온도. 이 제품이 110도인가? 제가 좀 가물가물한데 100도 이상으로 내열 온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겨울 같은 경우 또는 날씨가 쌀쌀한 가을에 여기에 뜨거운 물을 끓여서 여기 놓고 침낭 안에 넣어두던가 아니면 끌어안고 있으면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런 용도로 쓸 수도 있고, 환경 호르몬이 내열 온도에 의해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웃도어용 물병, 특히 내열 온도가 100도 이상인 물병을 구매하시는 거를, 물 용량은 1리터 이상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저는 하루 백패킹을 가면은 통상적으로 뭐 700ml 물을 마시는데, 700ml 뭐 저는 이제 숙달이 됐기 때문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라면을 먹으면 500ml고 커피 한 잔을 먹으면 200ml고 이빨 닦으면 150ml입니다. 물 벌써 다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물병은 1리터 이상인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까지 옵션 장비에 대해서 모두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3가지 솔루션을 제공해 드렸는데요. 영상 바로 밑에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은 백패킹 입문 장비 추천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자, 그 글에는 입문용 장비, 중급 장비까지 모두 상세하게 나와 있고, 그 장비들에 대한 입문 장비 종류, 뭐 가격, 왜 사야 되는지, 한 방에 가도
좋을 장비인지 나중에 추후 기변을 해야 되는 장비인 것까지 모두 세세하게 제가 정리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 글까지 지금 제시해 드린 세 가지 솔루션을 참고하신다면 백패킹 입문에 수월하게 다가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백패킹을 응원합니다. 노킹 디멘션이었습니다.